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국회에서 지난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흙의 날 지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우리 지역 출신이죠. 또 김춘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지역구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국정 활동 또 왕성하게 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 지역은 어머니와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지역에 보면 포근하고 또 많은 입법과 정책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흙의 날로 지정이 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흙의 날이란? 흙은 아주 소중하죠.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예. 그만큼 흙이 소중한데 흙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특히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기, 물, 흙, 네. 또 이 생물들이죠. 이게 순환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이 아주 소중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어서 흙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흙이 많이 황폐화돼 가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우리 개발 시대에 산업화가 되면서 흙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파괴의 대상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가 흙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공장을 짓고 가면서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흙이라고 생각해서 흙의 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물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또 흙도 중요한데 그런데 3월 11일을 이렇게 날짜를 정한 까닭은요? 우선 3월을 정한 이유는 네. 흙이 우주 3원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우주를 구성하는 3원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 삼농 정책이죠. 조선시대 때 정약용 선생님께서 상농, 농민이 존중받고 농민이 편하고 농민이 잘 사는 이러한 삼농 정책을 실시해 왔어요. 네. 또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수확하는 것이 삼농이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3월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3월 3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납세자의 날, 뭐 삼겹살의 날, 네, 삼겹살. 이게 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열십자의 날일자 하면은 한자로 흑토가 되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11일 날이 흑토일이기 때문에 3월 11일 날을 흑의 날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그 유엔이 정한 흑의 날은 12월 5일인데 12월 5일이요. 예, 네. 태국 국왕이 흑의 날을 만들자고 제안한 분이기 때문에 12월 5일 날로 국왕 생일날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농담으로 제 생일날을 흑의 날로 정하면 어떻겠냐 예.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3월 11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우리의 흙이 갈수록 지금 오염되고 있고 경고 수준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왔다면서요. 예, 유엔 EP라고 유엔 환경 개발 계획을 하는 그런 기구에서 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흙을 보존해야 된다. 2015년을 네. 세계 흙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흙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특히 이제 흑의 날 정해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흑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흑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 개발하는 것이 소중하겠죠. 또 여기에 따르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을 해서 네. 흑을 잘 보존하자. 특히 우리가 치산 치수를 또 잘못하면은 홍수가 난다라든지 하게 되면 흙이 다 휩쓸려 가죠. 네. 또 산사태가 나면 안 돼. 요즘에 이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또 산사태도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데 이러한 터전을 잘 보존하자. 또 유엔에서도 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금년을 흑해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뭐 흙의 날 재정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요. 도시에서는 저도 흙을 하루에도 한 번도 밟지 않고 지나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뭐 아스팔트 도로 다 깔려 있고요. 농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흙의 날 재정과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이제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 흙의 소중함. 바로 이제 흙이 오염되면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이 땅이 중금속에 오염됐다 하면은 식물이 중금속이 스며들어서 식물 열매 속에도 농축이 되는 중금속이 거죠. 스며들고요. 또 이 그 축산 소나 이런 말이나 돼지나 염소나 이런 또 동물들이 그걸 먹게 되면은 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농산물 생산하려면은 흙을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터전, 우리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땅의 보존은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길이다. 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흙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업화 또 먹고 사는 문제 바쁘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흙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정이 예, 3월 11일. 그렇습니다. 흙의 날을 어느 날짜로 할 것인지 이게 몇 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흙의 원소, 메인 원소가 몇 가지인가 그걸 봐서 흙의 날로 정하려고 그랬는데 이 원소가 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9개로 할 건지 12개로 할 건지 15개로 할 건지 그래서 이것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다. 그래서 흙의 원소로서 접근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짓는 것은 3월 달에 농사를 시작한다. 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농업하는 분들이다. 농민들이다. 그리고 이 흙을 보존하는 길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네. 3월 달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3자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주 3원 중에 하나고 또 중국에서도 삼농 정책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네, 씨가.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 또 농업에 대해서 삼락이라고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도 네. 삼락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숫자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네. 열십자에 한일자 하면은 특히 또 토다. 의미도 네.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둘이 모여야지 이 사람이 서로 이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 있잖아. 네, 네. 기대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도 11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흙을 밟고 살아야만이
아이나 어른이나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아주 고층 아파트 거기에는 화분이 잘 자라지 않아요. 네. 바로 우리 지기, 이 땅에서 오는 그러한 좋은 기운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뭐 도시와 이제 농촌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갈수록 양극화 문제 지금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한 뭐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우리 생각하는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우리 복지 정책에서 우리가 복지 선진국인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복지 후진국이에요. 바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세모녀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 건지 바로 이것이 복지 정책이고 복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정신이 복지 정책이다. 네. 그러면은 우리 OECD 국가 평균의 복지 비용은 GDP 대비해서 22%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10%예요. OECD 국가 중에도 최하위입니다. 미국같이 자본주의의 대명사인 국가도 GDP 대비해서 거의 20%를 복지비에 쓰고 있어요.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이 선진국들은 네. 거의 GDP의 30% 이상을 복지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죠. 또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 분포 상하고 또 우리가 세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균형을 취했는가 이런 지수를 보면은 저희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국가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이 복지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복지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OECD 국가에서 최하위 복지 정책을 하는 아주 복지 빈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율도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19.7%까지 GDP 대비 올라갔다가 지금은 17.9%로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21%까지 부담하는 그런 정책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제도를 바꿨죠. 그래서 21%의 담세율이 현재 17%대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OECD 국가 평균을 보면은 24.3%를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네. 또 이제 국민 담세율이라고 그러죠. 왜 건강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고 하는 율도 우리는 24.3%대인데 OECD 평균은 35%에 육박하죠. 큰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제일로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예. 바로 이렇게 양극화된 정책. 그래서 재미있다고 하지만 서글픈 일은 네. 송파 세모녀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월 5만 원씩 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그만둔 전직 대통령은 재산이 170억인데 2만 5천 원씩 냈죠. 야, 이 형평성 문제가 크네요. 바로 네.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지 네. 참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예. 농촌 복지 또 문제점 가운데 하나 엊그제도 또 이 공공의료 복지 관련돼서 이제 특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열악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출산한 앞둔 또 산모 입장에서는 병원 못 찾아서 또 도외지로 나와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우리 농어촌 지역은 공공의료망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의료는 이 수요에 따라서 민간 의료는 찾아가죠. 수요가 있으면 찾아갑니다.
네. 디맨드가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러나 공공의료는 필요하는 니즈가 있으면은 거기에 공공의료망을 확보를 해서 우리 건강권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네. 국민의 아주 이 기본적인 권리가 건강권이죠. 그러면 우리 특히 농어촌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혈관계 질환이 많죠. 그래서 갑자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처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동 거리가 길고 또 제대로 처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특히 이제 말씀하신 산부인과도 네. 없는 지역이 부족하죠. 많고 네. 네. 이 시군에 없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있어도 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또 위험하고 또 이 운영하는데 도움도 네. 되지 않고 그래서 분만 않는 산부인과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의료망 확충을 통해서 네. 이제는 국가가 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권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 공공의료에 쓰는 돈이 국가 예산 중에 1%입니다. 1%. 네. 근데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뭐 한 25%, 20% 이상의 예산을 쓰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더불어 사는 삶, 네. 또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그런 건강권에 대한 정책이 네. 미흡하다. 미흡하다. 아.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 통계 숫자로 보면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통계는 과학이죠. 우리 그래서 국민들은 그나마 미국 건강보험 생각하면 우리가 선진국이야 건강의료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틈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게 있었군요. 미국은 공공의료 정책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국가 예산 중에 한 뭐 25배 이렇게 돈을 공공의료망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의료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많다 하는데 미국은 이 환자가 이 사망을 하면 대부분 부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죠. 네. 그 의학 발전에 굉장히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부검하는 걸 싫어하죠. 그래도 정확한 원인이 이 사망을 해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망이 제대로 확충됐더라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밖에 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구도 왕성하게 또 다녀가시고 또 여러 가지 법안 발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더불어서 이제 상복이 좀 터지셨더라고요. 예, 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한센인 대상을 받았어요. 예. 그 상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이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 한센인을 감금하고 또 강제 노역시키고 단종,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낙태시키고 온갖 차별 정책을 다 했거든요. 또 우리 자신들도 사회에서 이 한센이들을 낙인 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서에도 나오죠. 차별의 대명사는 이 나환자입니다. 네. 뭐 아이들 데려간다는 얘기 그래서 소문도 일본에서 나오고.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소록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죠. 그래서 일본 법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굳세게 마음을 먹고 일본 법을 바꾸기
운동을 펴서 3개월 이내에 일본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595명이 신청을 해서 14명을 제외하고 1억 원씩 그 보상을 다 받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반기문 씨가 외교부 장관할 때 한일 외교부 장관할 때 의제로 택해라. 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10,000여 명 넘는 사람들 모아서 네. 시위도 하고 또 일본 의원들한테 편지도 쓰고 전 의원들한테 친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진국에 걸맞게 이 법을 바꿔달라. 네. 그래서 그 운동을 편지 석 달이 안 돼서 일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센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군요. 또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 한센인들의 차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고 또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이것이 유엔에서 세계 각국은 이 법을 롤 모델로 해서 법을 만들어라 네. 하는 네. 유엔이 권장하는 이 법이 됐죠. 네. 그러한 이 공로로 제가 특별 대상을 받게 됐는데 2004년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부터 꾸준하게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일본에 가서 네. 그 14명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네. 일본의 자민당이나 일본 민주당이나 일본 정당의 모든 대표들한테 제가 친서도 전달하고 이걸 도와달라.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한센인한테도 네.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정당의 대표자나 일본 수상께서도 자기가 아베 수상도 노력을 하겠다. 제가 우리가 아베 하는 일은 밉지만은 또 이 한센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예. 호소한 것을 많이 반영시켜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특별상. 오늘 아침에는 이제 김춘진 의원과 함께 3월 11일 흘개 날 제정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거의 이제 끝마칠 시간이 돼서요.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선의 그 오기까지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리 이 지역은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심정으로 항상 우리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걸 법과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 정치권이 또 특히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도민들의 이 질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 볼 때도 할 말은 있죠. 왜냐하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우리하고 11명인데 사선이 2명에다가 삼선 의원이 3명입니다. 네. 그리고 초선이 단 2명뿐이 당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초선이 7분에다가 대다수죠, 초선이. 예, 그리고 네. 재선이 2명, 삼선이 2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이 경륜이 있어야만이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우리 전북 우리 도민들이 좋아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이제는 나무가 크려면은 역시 세월이 지나야지 대들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북 정치권에 있는 정치하는 분들이 네. 대들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채찍과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흘개 날로 기분 좋게 시작을 해서 복지 얘기 나오면서 좀 우울해졌고요. 경제 얘기 올 한 해 또 바라보면 또 우울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역민들에게 희망 한 가지는 들려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 전북 꿈과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전북의 땅은 우리가 잘만 하면은 지금 우리 송하진 지사 그리고 우리 유성엽 도당위원장 등 우리 이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서 우리가
잘 사는 전북 만들어보자. 굳은 이 결의를 하고 우리 함께 나아간다면 저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한테는 역시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또 새만금이 있고 새만금. 또 우리 전북의 땅은 어느 지역의 땅보다도 현재 제대로 잘 보존돼 있다. 그래서 땅이 잘 보존돼 있는 땅이면은 역시 사람 살기에 좋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또 흙과 관련돼서 마무리가 매듭이 져졌습니다. 예, 많은 도민들이 좀 희망을 안 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네요. 이제 20일에 또 닮고 싶은 의원상 수상하식으로 돼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회와 또 우리 지역구 넘나들면서 왕성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